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소통과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도로.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다양한 혁신은 우리의 도로를 더욱 스마트하게 바꿔나갈 것이다. 도로는 또 한편으로 새로운 길목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교통단속과 구조물 점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예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도로 노면 파손 탐지, 지능형 CCTV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고속도로 유지관리의 혁신은 진정한 사람 중심의 미래 도로를 만들어가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비난 1970년 유사일에 한반도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경부고속도로의 전 구간 개통은 본격적인 고속도로의 시대를 열었다. 대한민국 고속도로망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고속도로는 경제 발전의 기틀과 초석이 됐으며 이 나라의 혈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아마 고속도로에는 그동안 이 발전된 4차 산업 기술들이 총 직접 직결되고 총 축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빅데이터, 또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드론, 로봇, 거기다가 자율협력 주행 자동차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쾌적한 고속도로이면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는 그런 고속도로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 톨게이트 옆에 위치한 교통센터. 이곳에선 주요 도로의 각종 교통사고 상황 관리, CCTV와 같은 교통 시스템의 운영 관리, 교통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를 통해 더 안전한 관리와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대 그 전광판하고 그 문자 정보 이제 교통 상황을 관리를 하고요.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사고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교통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직접 문자를 작성해 VMS, 즉 도로 전광판에 그 내용이 표시되도록 한다. 갔다가 수도권을 갔다 CC. 호남선 지선 다음 남해 제1지선부터 할게요. 안 보이면은 또한 교통센터에서는 최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방송한다. 저희가 실시간 교통 상황을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미리 대본도 쓸 수가 없고요. 이 1초 직전까지도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상황을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실시간 교통 방송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에 설치된 4,500여 개의 CCTV와 속도 검지 장치 등을 통해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캐스터는 즉시 원고를 작성하며 CCTV, 전자지도 등의 방송 준비를 한 후 방송사 채널을 통해 실시간 교통 생방송이 송출된다. 지금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동안 쌓였던 빅데이터들의 어떤 축적의 어떤 산물이다. 교통센터의 모든 교통 예보와 방송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큰 축인 빅데이터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센터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향상됐고 센터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양 또한 많아져 자연스럽게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한다. 고속도로에는 차량 검지기와 CCTV, 하이패스, TCS 등 많은 IT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주행 속도, 영업소별 입출구 교통량 등의 주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교통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쌓인 데이터도 있어야 하고 현재 들어오는 데이터도 있어야 한다. 교통센터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집되는 전국의 교통 관련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되는 정보가 국가 중앙기관, 각종 민간 사업자와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교통예보는 교통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양이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그 양이 현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미리 다 예상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그 변화되는 양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커다란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보통 이런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교통예보는 85에서 거의 98%까지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보를 주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그 결정을 바꾸게 되죠. 그러면서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교통예보의 목적은 어떤 시각, 어떤 지점에 정확한 교통 예상도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일정 시각, 일정한 지점에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교통량이 분산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통예보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그러한 난해한 작업을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 즉 빅데이터 분석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수원 부근의 상행선. 고속도로에 드론이 떴다. 어찌된 일일까? 최근에 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방송 촬영은 물론 각종 배달과 실종자 수색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드론을 이제는 고속도로 교통 단속에까지 활용하고 있다. 네, 1차선 한번 줌으로 쭉 당겨서 40m 간격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저 1차선에 저 위반 차량 나오네요. 저거 잡아주세요. 드론을 이용한 차량 단속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촬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위반 차량이 나타나게 되면 그 차량을 계속 쫓아가면서 찍어서 나중에 동영상으로 받아가지고 그 번호판을 캡처해서 파악을 하도록 합니다. 드론에 고화소의 카메라를 장착해 약 25m 상공에 띄워 갓길 운전이나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촬영한다. 이후 경찰이 번호판을 식별해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지금 보시면 그 버스 여러 대가 무리를 지어서 주행을 하고 있죠. 그거를 너무 이제 안전거리를 미확보를 한 것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뒤에 빨간 버스가 앞에 선행하고 있는 버스하고 그 안전거리 40m 이상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녹화한 겁니다. 1차선을 주행할 때 버스는 앞버스와의 안전거리 40m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교통 단속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위치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교통량 및 상황에 따라 드론의 추가 비행으로 사각지대 없이 촬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자신이 찍히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직접적인 단속도 가능하다. 현재는 드론을 활용해 갖고 구조물을 점검한다든지 또 어떤 동일 지점에 의해 갖고 어떤 사고 영상이라든지 어떤 교통량 현황을 일시적으로 얼마나 통과했는지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량은 전라북도 완주군에 위치한 중림 온천교다. 경관이 125m나 되며 아치부 최고 높이는 약 37m에 달한다. 아름답고 높은 다리인 만큼 보수공사 등을 위해 사람이 직접 점검하는 게 매우 어려운 구조물이다. 중림 온천교 같은 경우는 높이가 37m나 되는 높은 교량입니다. 드론의 경우는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도 근접해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구조물의 점검에도 드론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고도 11. 고도 상승. 이처럼 교량 점검은 드론을 통해 훨씬 더 정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고도 10. 이번 포인트 이동. 드론을 이용한 구조물 점검은 일반 항공 촬영보다 정밀도가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육안으론 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IoT 기술이 이제 접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드론 이외에. 그래서 IoT 센서 같은 경우는 교량의 내부에 심어서 그 미세한 움직임을 가지고 손상, 결함이라든지 뭐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미리 함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도 확인은 가능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작업 현장의 상황과 의견 공유가 가능하게 됐다.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해 원격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은 산악지 구간이 많아 공사 현장까지 접근이 매우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격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판이 타제되어 낙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사에 관련 자재가 있는지 파악해 볼 테니까 현장 소장님은 장비가 바로 지원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작업하신 거는 시스템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내일 아침에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격 관리 시스템은 기존의 1:1 방식의 영상통화 방식에서 벗어나 최대 500명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공유된 모든 영상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차장. 날씨가 좋으니까 일단 국도부터 달리고 하면은 잘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로 도로 노면의 파손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이 시스템이 주행 안전에 위험이 되는 도로 파손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거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지금 도로를 실제 주행하면서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싱크홀처럼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도로 노면은 운전자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안긴다. 따라서 위험한 사고 상황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도로 노면 파손 지점을 카메라가 감지하면 이렇게 소리가 난다. 지금 이 구간이 파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날 때마다 파손을 탐지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노면 파손 탐지 기술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방식도 접목된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약 10만 건의 도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고 한다. 또한 향후 이 기술을 운용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데이터들 역시 기술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로 활용된다고 한다. 본 기술이 운영이 되면은 계속 빅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이외에도 다른 시설물에도 이런 영상 분석, 딥러닝 기반의 점검이 계속 적용될 수 있게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교통연구원 내에 설치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제 차량을 이용한 주행 실험이 곤란한 환경에서 가상의 주행 환경을 만들어 다양한 도로 기술 시연이 가능하도록 만든 연구 시설이다. 네, 이 도로는 지금 편도 3차로 서해안 고속도로이고요.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실제 도로를 시뮬레이션해 실험을 진행 중이다.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도 이러한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 연구뿐 아니라 첨단 자동차 기술 연구도 이곳에서 가능하다. 구현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도로 측면에서의 대응을 함으로써 향후 도래될 수 있는 미래 고속도로를 먼저 준비하고 또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시뮬레이터의 장점이자 저희가 추구하는 이 연구 개발의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 시설을 통해 자동차와 교통안전 인프라에 대한 사전 평가가 가능해지고 선진국 수준의 도로교통 연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위치한 인제 양양 터널. 이곳에 설치된 CCTV는 좀 특별한데 지능형 CCTV라는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CCTV다. 이 지능형 CCTV로 인해 여러 번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지능형 CCTV는 터널 내 차량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CCTV입니다. 이곳 인제 양양터널의 적용된 기술은 터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지 차량, 역주행, 보행자와 같은 위험 상황을 즉시 감지하여 현장에 신속히 출동 조치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CCTV의 기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터널 내 이상 상황이 감지되자 상황실에 벨이 울린다. 터널 안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인제양 터널 관리소입니다. 저기 서울 방향 19번 카메라에 정지 차량이 있습니다. 현장 출동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가 터널 안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스스로 감지한 것이다. 출동 요청을 받은 담당자들은 신속하게 터널로 향한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후방 안전조치를 하려고 출동합니다. 2017년 개통된 약 11km의 이 터널은 국내에서는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11번째로 긴 터널이었어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지능형 CCTV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 차 고장 나셨습니까? 예, 그럼 뒤에 보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내리셔갖고 이 안전한 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장 차량이고요. 운전자가 저기 보험사에 레카 요청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는 지능형 CCTV는 이처럼 사람을 위한 미래 도로, 스마트 하이웨이의 가치에 꼭 맞는 기특한 파수꾼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도리 분기점 사이에 개장한 이 휴게소는 도로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고속도로 상공에 건설되었다. 시흥하늘 휴게소는 이 지역을 이용하는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본선 상공에 위치하여서 입체적으로 개발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최초의 정규 휴게소이며 이 지역을 이용하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횡적 교통망을 제공할 수 있는 환승 기능이 부여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 양방향의 휴게소가 통합형으로 건설된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적 컨셉트를 가진 이 휴게소에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대형 표지판에 잔여 주차 대수를 표시해 주차 혼잡을 최소화하고
휴게소 내에는 버스 완승 정류장이 설치돼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구비돼 있다.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휴게소역 고가교 하부에선 카시어링 존이 운영되며 공영 주차장도 설치될 예정이다. 도로의 혁신과 변화는 휴게소의 혁신과 변화로도 이어진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제는 힐링과 에너지 생산의 거점, 복합 문화 공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주행 이외의 공간으로 도로는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하이웨이 오아시스 같은 부분은 도로 공간이지만 지역을 연결하고 쇼핑하고 쉴 수 있는 힐링의 거점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태양광 등 에너지 생산의 거점 및 공간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도로도 변모할 것이라고 봅니다. 충북 진천 나들목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시설. 이곳에선 2013년도부터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휴부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사회환원적인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고속도로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효율면이나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한다. 도로가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로의 사회적 기능이 커지고 그 가치가 다각화되는 시점에 앞선 기술력으로 도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개발의 노력이 요구된다. 스마트 하이웨이다 아니면 인공지능이다 또는 자율주행이다 CITS가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는 바로 사람의 이동의 과정에서의 개입에 최소화합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쓰는 그 시간의 가치를 높여주는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술마저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길, 고속도로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첨단 기술로 나날이 중무장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혁신의 선봉에 서고 이용자 중심, 사회적 배려의 가치를 가득 품고 도로 위에 구현되는 기술들은 길 위에서도 쉼을 누리게 한다. CITS, 자율협력 주행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최첨단 기술의 원천.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더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임을 잊지 말자.